15년 동안 같은 운송료로 일을 하고 요소수, 기름값, 계란에 물가까지 올라 운송료 인상을 위하여 이번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돌아온 것은 130여 명의 집단 해고와 28억 원의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원청인 하이트 진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하고 손배 가압류를 금지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8월 31일 오후 2시 하이트 진로 본사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힘차게 동지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합시다. 투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요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앞서 보셨던 하이트 진로 고공농성자의 호소 어떠셨는지요? 민요총은 8월 31일 수요일 하이트 진로 폭력 탄압을 규탄하고 손배 가압류 철회와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민요총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26일 민요총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민요총 광주본부를 시작으로 11월 12일 10만 총궐기 성사를 위한 일명 조합원 만남의 날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현장 투쟁의 열기와 동지들의 결의를 민요총 뉴스가 전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조합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와도 갑니다. 날이 더워도 갑니다. 그 이유는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를 조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노동개혁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 민생을 책임지는 민주노총으로서의 투쟁, 동지들 함께 준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위원장이 조합원 동지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만남의 날이 이번 주부터 11월 초까지 11회에 걸쳐 이어집니다. 조합원 만남의 날은 각 지역 본부가 매주 주관하며 양경수 위원장이 투쟁 사업장을 방문하여 간담회, 현장 선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화요일 첫 현장 순회는 택배노조 광산지회,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광주지회와 자동차부품사 비정규직지회, 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 금속노조 엠코지회, 공공연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지회에서 간담회와 선전전, 토론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은 노동자니까 하나하나의 힘은 비록 작지만 함께 합쳐지면은 큰 힘이 될 거고 그 목소리가 커지면은 자본도 우리를 쉽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힘내서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11월 12일 날 꼭 오실 거죠? 당연하죠. 11월 12일 10만 총궐기 성사를 위한 지역의 투쟁 열기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열기를 모아 반노동 반민생 정책 타파를 위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11월 12일 노동자대회 10만 성사를 위해서 조합원 동지들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결된 노동조합의 힘으로 한국 사회를 바꾸어냅시다. 투쟁! 5년 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과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여전히 단식을 하고 오체 투지를 하고 1인 시위를 합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8월 23일 전국 700여 개의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강력하고 절박한 투쟁을 진행했지만 SPC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53일간 단식을 했지만 단식이 중단되자 교섭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 파리바게뜨에서 근무하는 제빵 카페 기사들이 불법 파견 판정을 받고 SPC 파리바게뜨가 본사가 직접 고용해라 라는 투쟁을 했는데 그 자회사로 그 본사직의 임금이나 그런 처우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했거든요. 그 기한이 딱 다가왔을 때 약속 주체인 저희와 아무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그 합의가 이행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더불어서 그 안에서 휴식권 문제들, 연차 사용도 불가능하고 아파도 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휴식권도 보장해라.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 중단 이후 시민사회가 모여 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출범했습니다. 7월에는 파리바게뜨 지회 5명의 조합원이 단식에 돌입했고 8월에는 오체 투지를 진행했습니다. 200 중반대 평균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6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기사가 600만 원치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불법 파견을 저지른 건 SPC 본사이기 때문에 이 모든 비용조차도 SPC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계속 가맹점주들이 가운데 껴서 뭐 돈 못 준다. 회사는 뒤로 쏙 빠지고 가맹점주들이 나서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나 하니까 뭔가 굉장히 대화도 안 되고 풀리지도 않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편 공동행동은 다음 주 수요일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촛불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건설 노동자들에게 여름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도 더위를 식힐 만한 휴게 공간조차 없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의 폭염 실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측정한 온도입니다. 기본 40도 이상을 가리키고 있고 52도를 기록한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건설 현장 60%는 별도의 작업 단축이나 작업 중지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 피해자 182명 중 87명이 건설업 종사자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사망자 29명 중에서는 20명이 건설업 종사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 5개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온 고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온도에 따른 예방조치를 실시하도록 강제하거나 작업장에 탈의시설, 목욕시설 등 세척시설 설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막 하나 없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말하는 온도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방리제가 발라져 있는 그 합판 위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질식 직전까지. 건설노조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건설 현장 5개 작업 폭염 대책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고온 환경에 있어가지고 사업주가 보건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고온 작업, 고열 작업 여기에 건설 현장 5개 작업을 추가할 것을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 법제화되어서 꼭 지키게끔 하는 거 그거를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8월 18일 휴게시설 의무화가 시행되었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투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9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와 함께 기후정의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폭염으로 건설 노동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대책 없이 대규모 해고위기에 처한 석탄발전소 노동자들과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9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수도권 결의대회를 마치고 기후정의 행진이 열리는 장소로 행진합니다.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월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동행동이 진행됩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3일을 기후정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기후정의와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노조 포럼과 기후학당기업 규탄 강남행진, 청소년들의 기후파업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행동을 모아 9월 24일에는 기후정의 행진이 진행됩니다. 이 기후위기는 사실은 부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서민들, 폭우와 해빙, 해수면 상승, 폭염 이것으로 서민들과 노동자들이 희생되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 기후위기를 불평등 체제 해소의 기회로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민주노총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될 그럴 이유입니다.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행동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가 옥상으로 오른 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15년 동안 그대로인 운송료를 받으며 생계가 막막할 때 하이트진로는 올해 1분기 581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트진로는 손해를 봤다며 노동자들에게 28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51일간 파업을 했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470억 원입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금액 중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삶 자체에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할까요? 탄압에는 투쟁으로 이제는 끝장낼 때입니다. 8월 26일 민주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